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남북국의 대외 교류인데요. 우리가 좀 전까지 발해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이 발해 문화 머릿속에 잘 담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와 발해가 주변의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했는가 하는 것까지 정리하고 3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 먼저 통일신라 이야기부터 할 텐데 통일신라가 사실은 처음에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리고 나서 금방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나라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거든요. 당나라하고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봤자 신라에도 하나도 유리할 게 없죠. 그런 걸 당연히 신라의 중앙정부에서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금방 관계가 개선됐고 주변 나라들 중에 당나라와 제일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자, 그 내용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기 적혀 있죠. 당나라하고는 왕래, 사람들의 왕래, 오고 가는 것도 활발했고 여러 가지 문물 교류, 수입 수출도 활발했다. 어떤 사람들이 왕래를 했냐면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닌데 일단 대표적으로 양쪽 다 불교가 발달을 했으니까 유학 간 승려들이 되게 많았죠. 승려들도 왕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교재에 보면은 공식사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사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신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등등등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당나라의 산둥반도라는 지방과 중국의 동쪽 해안에는 신라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뒤쪽에도 2번이나 더 나오는데 산둥반도라는 지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둥반도가 나올 때마다 여기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둥반도의 위치 알려드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산둥반도라는 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이렇게 건너갔을 때 중국 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금 표시되고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바로 산둥반도 지역. 그래서 산둥반도라는 지명이 지금부터 등장한 저기라는 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산둥반도와 동쪽 해안으로 뭐가 만들어지느냐? 신라 사람들이 아예 이제 중국 쪽에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머물러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신라인들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마을 같은 게 산둥반도에 만들어지는데 그 집단 거주지의 이름이 신라방이었고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이 신라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청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그 감독관청의 명칭이 신라소. 또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신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주로 신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절, 사찰도 만들어져요. 그 절의 이름이 신라원. 그 다음에 아예 산둥반도에서 이제 짱 박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러 갔다가 내가 며칠 동안 당나라에 머무르다 돌아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여관과 같은 숙박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라인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도 만들어지니 이름이 신라관. 요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객관식에서요. 지금 명칭이 뒤에 다 다르잖아.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걸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자, 다음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교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했었어. 근데 이제 주로 당시 통일신라는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했었냐면은 그러니까 바다 건너 우리나라 서쪽에는 당나라가 있잖아. 통일신라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일본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쪽에는 당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통일신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입을 하면 요걸 수입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일본에 팔고 또 일본의 물품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와서 당나라에다가 이것을 팔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무역을 중개하면서 이익을 보는 이러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꾀했다. 이런 무역 형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중개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신라에서 발전했던 이제 유교라든지 불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신라에 발달한 유교와 불교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없죠? 일본하고도 이렇게 활발한 교류를 했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얘네들하고만 교류를 했던 건 아닙니다. 멀리 넘어가서 서역지방, 서쪽 지역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역이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뒤에 세계사에 가면 배우겠지만 페르시아 있고 이런 지역,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중앙아시아하고 석유 많이 나는 서남아시아 쪽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서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서역이나 동남아시아하고도 통일신라가 활발하게 교류를 했어. 근데 얘네들 나라에서는 주로 무엇을 수입을 해왔었냐면은 귀족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사치품, 보석이라든지 향료라든지 약으로 쓰이는 약재라든지 그러니까 사치품 위주로 주로 수입을 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니까 당나라하고도 교류가 활발하죠. 멀리 서역과 동남아시아하고도 교류를 했죠. 일본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과 배가 드나드는 무역 항구가 발달했을 거 아니야. 통일신라 시대 가장 유명한 무역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삼국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용했었던 한강하류, 서해안 지역의 당항성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 와가지고 국제무역항으로 엄청나게 번성한 데가 있어요. 수도가 지금의 경주 금성이잖아. 아무래도 무역항이 번성하려면 수도와 가까워야 돼. 수도가 제일 중심 도시니까. 그래서 경주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도 있죠. 울산광역시. 그 울산 지역이 국제무역항으로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드나드는 굉장히 유명한 국제무역항이었다. 자, 당항성과 울산항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데 3단계 미션 클리어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이야기의 마지막, 이 사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장보고. 다들 이름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바다에서 해적을 소탕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나중에 3단원에 가면 나오는데 왕위 계승 문제까지 개입할 정도로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지는 사람이거든.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뭘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바다를 지키는 일종의 군인 출신이었는데 당나라하고 통일신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서해안 쪽에 해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배 하나만 잡아서 털어버리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돈 되는 것들이 많이 실려 있잖아. 해적들이 나타나서 무역하는데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보고가 서해안 지역에서 해적을 소탕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키우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위치를 점점점 상승시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무슨 활동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 산둥반도에다가 절을 하나 만들어요. 이 장보고가 만들었던 산둥반도에 만든 절의 이름이 법화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설치할 정도였다는 건 그만큼 장보고가 경제적으로도 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파워가 되게 막강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적을 소탕하고 나가지고 지금의 전라남도 완도 지역, 그러니까 완도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서남해안의 끄트머리 요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다가 뭘 만들게 되느냐? 해적을 소탕하고 나서 해군기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해진을 바탕으로 이제 해적들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감시도 하고 해적을 소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즉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당과 신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도 파워가 컸지만 더 파워를 키워가기 시작했던 거지. 뒤에 가서 장보고 다시 나오니까 이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의 대외 교류는 정리가 끝났고 이번에는 발해의 대외 교류까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